드디어 기다리던 2021년 공모주계의 끝판왕 현대중공업의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최근에 따상을 기록한 공모주들 대부분은 앞으로 있을 대단한 비전을 보여준 회사들이 주로 기록했죠. 그런 공모주들의 유행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현대중공업의 공모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기관 수요 예측에서 무려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습니다. 과연 이번 공모는 참여해야 할까요? 현대중공업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포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공모주 청약. 현대중공업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점유율과 기술력 모두 1등을 놓치지 않는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요. 이번 청약의 공모 가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외에 약 5개의 조선업체들을 기업가치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죠. 그리고 그렇게 산출된 조선업계의 평균 PBR은 약 1.12 정도로 나왔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도 약 30% 할인된 가격인 0.8배의 착한 공모 가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선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모 가격은 그보다 30%는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런 공모주 청약이라면 이거 완전 횡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그 가치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 해에 버는 돈 대비 기업이 받고 있는 평가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퍼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 현대중공업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퍼 개념이 아니라 장부상에 기록된 내 순자산, 즉 기업의 장부가치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PBR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PBR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려 배를 만드는데 20%에서 30%까지 차지하는 후판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조선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무려 수천억 원의 적자인 상태로 평가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버는 돈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선 회사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퍼 밸류의 계산법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주 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속 아픈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현대중공업 공모주 그거 도대체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렇게 거품이란 소리를 듣는 카카오뱅크가 그래도 막상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서 퍼 밸류라도 높은 수치라도 나올 수나 있지.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돈을 벌고 있기는커녕 몇 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이 선뜻 내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중공업을 위시한 최근의 조선서들의 업황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진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최근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에 기인하고 또 앞으로는 조선업계의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시장에서 여전히 현대중공업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실제로 기관들이 냉정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한 후에 참가하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 현대중공업은 무려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기관 수요 예측도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죠. 바로 몇 달 전 기관 수요 예측 최고치를 갱신했던 SKI테크놀로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무조건 따상이라고 외쳤지만 막상 상장일에 뚜껑을 열어보니 따블까지는 갔지만 따블의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공모주 물량에도 무려 1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대중공업의 미래를 높게 치고 있다는 뜻인데요. 현대중공업의 대부분의 매출은 배를 만들어주는 조선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현대중공업이 주력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인 바로 천연가스 운반선의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LPG 운반선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배인데 바로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 무려 23조 원의 천연가스 운반선을 구매하겠다는 뉴스 기사가 작년 6월 달쯤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맘때에는 23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LNG 운반선을 구매하겠다고 확정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카타르가 현대중공업과 예약해두었던 계약건들이 드디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카타르는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이길래 배를 무슨 23조 원어치씩 사?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카타르는 마치 우리나라처럼 아랍에서 반도로 존재하는 국가인데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너무나 부럽게도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인구는 고작 280만 명밖에 안 되어서 카타르는 무려 월드컵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 때 그 넓은 공간에 전 좌석을 에어컨을 빵빵 틀어줄 수 있는 축구 스타디움을 건립할 정도로 정말로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는지 자국민에 대한 복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카타르 자국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는 당연히 전액 무료에 생활비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부동산을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일을 하나도 안 해도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 걱정을 안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게 부럽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경우에는 전기세나 수도료를 그냥 쿨하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정말 놀랍게도 소득세마저 거의 없는 수준과 다를 바 없어서 회사에서 받는 수입이 그대로 내 통장에 꽂히게 되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카타르의 국가의 부는 카타르가 수출하는 천연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무려 국가 수출액의 86%가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 전체가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출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카타르는 놀랍게도 아랍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들이 정착해 있는데 이에 한술 더 떠서 바로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군 지도부가 또 마찬가지로 카타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싶기도 한데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지 이런 카타르의 행보는 아랍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도 눈의 가시로 여겨지고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와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어서 카타르와 이어져 있는 바로 이 국경선을 바로 물로 메워서 국경선을 통째로 운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카타르를 국제적인 왕따 고립시켜버리겠다는 의지죠. 국내 경제의 대부분을 자원 수출로 이어나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로가 막혀버린다면 카타르에게는 천연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를 통한 해상으로밖에 남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이기에 23조 원이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한국 조선업계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카타르에게 더욱 다급해지게 만들고 있는 엄청난 국제적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반대편에서 시추되기 시작한 미국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매장되어 있던 셰일가스 때문인데요. 이런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정말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은 전 세계의 자원을 엄청난 규모로 수입해오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천연가스를 막대한 규모로 생산하게 되자 기존에 있던 천연가스 수입항을 수출항으로 바꾸는 작업을 약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천연가스를 거의 수출도 하지 않았던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수출하게 되자 하루라도 빨리 LNG를 수출할 때 있어 꼭 필요한 LNG 운반선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사들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LNG 운반선을 만들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현대중공업을 위시한 우리나라 회사들을 찾아왔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연가스와 같은 경우에는 운반을 할 때 쉽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 기체를 극저온으로 냉동을 시켜서 액화를 시키고 이를 통해 부피를 약 600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물선에서 LNG를 극저온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런 아이스박스와도 같은 화물창을 건설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천연가스라는 것이 극도로 민감한 물질이어서 온도 조건이 조금만 틀어진다고 한다면 액체에서 다시 기체로 조금씩 기화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폭파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천연가스 운반선이 항구에서 폭파한다면 거의 말 그대로 소형 핵폭탄이 터질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배이기 때문에 오직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만 LNG 운반선을 수주하곤 하는데 최근 업계에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던 중국의 조선사에서 만든 LNG 운반선이 불과 건조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배에서 그대로 추진력을 잃고 퍼져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온 세상이 지켜봤죠. 선박 건설 능력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에게 수주 계약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최근에는 좋지 못한 업황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현대중공업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의 실적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마치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로 우뚝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여러 연관될 산업처럼 국내 조선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국내에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또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응원하게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어 현대중공업 공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또 하나, KW, 삼성과 같은 증권사에서 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꿈에 그리는 따상까진 아니더라도 기업의 비교 그룹인 피어 그룹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공모주의 가격이 산정된 만큼 꼭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